대한민국 증시가 과거의 박스권을 탈피하여 나날이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7,000원 넘었고 골드만삭스 등 해외 기관에서는 1만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지금이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을 아시안의 최선호 시장으로 꼽으며 목표 지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 AI가 촉발한 메모리 반도체의 기록적인 이익 상승이 이유로 자리 잡고 있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국 주식 더 상승할까? 이제 고점은 아닐까? 불안해하기도 하죠. 앞으로 한국 주식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한국 주식은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중간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주주님들, 리치플랜입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한 전망은 밝습니다. 저 역시 하반기에도 한국 주식시장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가 오르는 중에도 조용히 시장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모두가 지금 상승을 외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최근 골드만삭스는 아시아 주식 전략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 12개월 목표치를 기존 8,000에서 9,000포인트로 대폭 올렸어요. 주가 상승 기대감의 첫 번째 이유, AI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낙관론을 펼치는 핵심 근거는 AI 수요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의 고수익 구조에 있습니다. AI 서비스의 확산과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는 디램과 낸드 플래시의 만성적인 공급 부족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을 기하급수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기업 이익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실제 한국 기업들의 실적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3조였던 영업이익이 2026년 345조로 급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SK하이닉스 역시 2025년 47조였던 영업이익이 2026년 252조 이상으로 예상되고 있죠. 단순히 거품이 낀 주가가 아니라 실제 매출과 이익 성장으로 이어지는 성과인 만큼 주가는 탄탄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관들은 한국 주식에 대한 찬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각종 뉴스와 자료에서도 외국인의 매수 시그널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하죠. 그럼 외국인들은 정말 한국 주식을 쓸어 담고 있을까요? 우리는 진짜 팩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6년 5월 15일 기준 거래 주체별 코스피 매매 현황을 보면 외국인은 6.3조 넘게 순매도를 기록합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8.1조 순매수를 기록하죠.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15일까지 누적 매매 내역을 보면 더 놀랍습니다. 약 4개월 반 동안의 누적 매매 내역을 봐도 개인들이 68조 코스피 순매수를 기록했고 외국인은 약 98조 순매도를 기록합니다. 2025년 11월부터의 누적 매매 내역을 살펴보면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만 무려 111조에 육박하는 상황이죠. 외국 자본이 한국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탈하고 코스피 매도를 누르면서 한국 시장이 좋다고 평가하는 모습은 아이러니하기까지 합니다. 외국인이 반도체 섹터를 집중 매수한다? 이 말도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국내 시가총액 1위 반도체 제장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거래 내역입니다. 한눈에 봐도 외국인의 매도가 훨씬 우세한 상황임을 알 수 있죠. 지난 2월 3월 삼성전자 외국인 매매 내역을 봐도 이전부터 계속해서 매도를 눌러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매도가 매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 대해서 외국 기관들은 극찬을 쏟아내며 좋은 보고서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 코스피 매수자는 전부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모든 종목의 고른 상승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현재 코스피는 반도체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의존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코스피 상장 종목 수는 948개, 코스피 시가총액은 6,536조 원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1,730.5조, SK하이닉스 1,404조로 단 두 개 기업의 시총합이 3,134.5조 원에 해당하죠. 이는 코스피 전체 시총의 48% 비중입니다. 948개 종목 중에 단 두 개 종목이 48%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죠.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에서 반도체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53%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작년 말 대비 약 10% 이상 급등한 수치로 대한민국 증시는 사실상 반도체 인덱스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구조를 갖게 되었죠. 코스피 지수가 10% 움직이면 이 중에 5% 이상은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지수 비중의 48% 이상이 반도체 딱 두 종목에 쏠려 있다는 것은 반도체 업황이 향후 조금만 흔들려도 지수 전체가 폭락할 수 있다는 변동성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반도체 공급망에 영향을 줄 경우에 코스피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죠. 한국 시장이 탄탄하다는 것도 맹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5월 최신 수출입 통계 데이터를 보면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분야는 전년 동기 대비 149% 이상의 큰 수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철강, 자동차, 선박, 정밀기기 등 대부분의 다른 산업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죠.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자체가 반도체 단 하나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장에 위기 요소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미국 금리 인상 등 극단적인 시나리오만 없다면 하반기 코스피 추가 상승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낙관만을 가지고 단순 기대감만으로 투자할 수는 없죠. 리스크 가능성도 인식하고 저울질을 해야 합니다. 때문에 좁은 시야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을 같이 보면서 투자를 이어가야 하는 시점이죠. 언젠가 미국 반도체 수요 감소가 일어나면 한국 경제 붕괴의 신호가 될 테니까요. 정리해볼게요.
올해 하반기 코스피 9000시대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시장 리스크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정 투자 비중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현재 롱 포지션, 즉 상승 방향 투자 비중이 더 크지만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을 30%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라며 투자 기회와 리스크를 잘 저울질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자산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와 정보 나눠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